이럴 거면은 그냥 고화소 카메라로 그냥 광각으로 그냥 다 때려서 찍어 버리는 게 나아요. 이 사진 두 장만 딱 봐도 움직이면서 찍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지. 그냥 소실점 구도니까 찍는다 이게 아니라 그 소실점 구도란 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돈이 되게 만들려면은 거기에도 이제 틸트랑 인물이 어디에 배치되었을 때 가장 극적인 효과가 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셔터프레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 사진 크리틱을 해드릴 건데, 이제 상업 사진만 제가 이제 직접 크리틱을 해드리고 있고, 이 크리틱을 해주실 때는 꼭 고객님들 혹은 이제 모델이 되셨던 분들의 초상권 동의를 받아주시고서는 저한테 원본 전부 다 한 1600픽셀 정도로 리사이즈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구도나 이 사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크리틱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뭐 제가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잘 해드릴 거고, 근데 크리틱은 말 그대로 비평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만 대부분 짚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비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비평이 적으면은 발전할 게 그만큼 더 적기 때문에 그게 더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비평을 많이 받으면은 그만큼 그것들만 고쳤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해서 본인 사진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틱을 해드리는 거고,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크리틱을 해드릴 거예요. 꼭 보내주실 때는 사전에 초상권 동의를 받으시거나, 혹은 모든 얼굴을 다 모자이크 해서 보내주셔도 제가 크리틱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구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면서 내용도 함께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먼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가 조언을 한번 드리고 이어서 이제 사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형주님 영상을 보면 상담을 의뢰한 분들의 자세한 상황이 도움이 되는 듯하여 현상을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올해 나이는 38이고 낮에는 발렛 파킹, 저녁에는 대리운전 겸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은 250 정도 됩니다. 현재 수입에는 만족하고 굳이 웨딩 스냅을 부업으로 해야 하나 싶지만 사진 찍을 때 행복하고 즐거움이 커서 너무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조금씩 찍다 말다 해온지라 실력이 전혀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멘탈이 약한 편인데 주변에서 혹평을 들으면 거기서 자꾸 주저앉고 포기하네요. 오늘도 혹평 할 건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네. 현재 장비는 모두 처분한 상태이며 웨딩 스냅을 부업으로 할지 아니면 정말 취미로만 즐기면서 찍을지 결정하지 못해서 장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트북만 가지고 있으며 여유 자금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2005년에 청담 본식 촬영업체에서 3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실력도 재능도 없다고 생각돼서 그 이후로 취미로만 드문드문 찍고 업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가 부업으로 다시 해볼까 하는 마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서이기도 하고요. 장비는 A7M3의 탐론 287호 조합입니다. 아는 동생 결혼식에 서브로 촬영했습니다. 작년 4월 사진입니다. 눈을 감거나 핀이 나간 사진을 제외하고 첨부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아이디 알려주셨고, 인물 스냅 사진 부업으로 촬영해보려 했지만 반응도 좋지 않고 주변에서 업으로 하는 분께 조언을 구하면 사진 스타일이 너무 아재 같고 촌스러운 색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인물 스냅, 웨딩 스냅을 잘 촬영하는 분께 찾아가서 배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정말 취미로 즐기면서 그 시간과 자금으로 즐기는 게 나을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려 하다 보니 잡설이 길어졌네요. 크리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현재 수입에 당장 만족을 하니까 사실 그러면은 웨딩 스냅 말 그대로 해야 하나 저도 고민이긴 하거든요. 이 고민이 들면은 제가 느낄 때 뭐냐면은 당장 내가 배고파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절실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뭐 투자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단순하게 사진 찍을 때 즐겁고 행복한데 그게 과연 내가 상업사진을 할 때 행복한 건지 아니면 내가 취미로 사진을 찍을 때 행복할 건지 그거를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당장은 사진 찍는 게 행복해서 이거를 부업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서는 상업 사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또 재미가 없네 이렇게 질려버리면은 지금 당장 수입이 만족하니까 그냥 바로 그만두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글만 봤을 때는 절실함이 가장 없는 것 같아요, 부업으로 하시기에. 어쨌든 그러면은 당장 이게 돈으로 막 급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즐기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도, 좋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멘탈이 약한 것도 사실 사업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하면서 이제 좀 키워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혹평을 듣는 것보다는 사실 내 클라이언트한테 혹평을 들었을 때 멘탈이 엄청 진짜 크게 부서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 견뎌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유자금 1000만원이면은 뭐 장비 구색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노트북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여주신 사진이 크리틱할 사진이 작년 4월에 찍은 결혼식에 서브로 촬영한 거라서, 사실 그러면은 메인 컷들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메인 컷이 있어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냐면은 본식에서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 찍어야 되고 저거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꼭 찍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진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라서 일단은 이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크리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메인 자리에서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인스타그램을 먼저 볼게요. 이 밑에 적어주신 거 보면은 사진 스타일이 너무 아재 같고 촌스러운 색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게 정말 팩트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색감이고 이분이 사진은 정말 아재이고 못 찍는 건지,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사실 이게 사진 스타일이 아재 같은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색감 때문에 이게 좀 아재 같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사진이랑 색 보정은 완전 다른 거라서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이거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사진이라고 보니까 좀 문제지, 사진은 잘 찍는데 보정을 못하는 분들이 있고, 사진을 그렇게 잘 못 찍는데 보정으로 커버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다른 영역이에요. 일단 인스타그램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사실 뭐 인스타그램 뭐 매일같이 안 올리셔서 일단은 그 부분은 상업사진, 만약에 서브로라도 상업사진을 하실 거라면 맨날 올려야 되는 건 맞고, 근데 그렇게 아재 같지 않은데? 사진 자체가 전혀 아재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 좀 보정이 이제 예전에 하던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이런 것도 뭐 아재 같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보정을 막 엄청 못한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쿨톤이고 이것도 피부 보정 엄청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피부가 웜톤이고, 그러니까 보정에 뭔가 일관성이 없는 거지 아재 같은 보정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색감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촌스럽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못 느끼겠어요. 이것도 뭐 뭔가 필름 같은 느낌도 있고, 이제 사진 찍을 때 보정 방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좀 감을 못 잡으신 거지, 아재 같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재 같은 거는 정말 채도 빡 심하고 이제 초록색 빡 형광 색깔 완전 심한 그런 게 제가 볼 땐 좀 아재 같은, 이 예전 스타일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좀 그런 것 같고, 딱히 뭐 아재 같다? 근데 전문가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이런 남성분 촬영할 때는 오히려 더 잘 찍으시는 것 같은데, 여성분을 대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사진만 보면 여성분들 표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엄청 어색하고 손처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이런 거는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진이 아재 같다랑 는 말은 일단 잘못된 것 같고, 색감이 촌스럽다는 것도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색감의 방향을 못 잡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독하게 먹고 인물순회 웨딩센을 잘하는 분들께 찾아가서 배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취미로 즐기면서 시간과 자금으로 즐기는 날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크리틱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제가 이제 이 지원해 주신 분이라면은 저라면은 일단은 배울 것 같아요. 일단은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든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사진은 이렇게 왼쪽에서 제가 이제 브릿지로 띄워놨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크리틱을 해드릴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파란색 줄무늬는 뭐냐면은 수직 수평을 맞추는 수직 수평이랑 3분할 구도를 잡아 놓은 틀이에요. 그래서 이 틀을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가로축 3분할, 세로축 3분할 나눠지고 가로 세로 수평 정확하게 맞춰서, 제가 구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우측에다가 내용을 적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것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을 할 건데, 사실 신부대기실을 또 이제 옆에서 사이드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뭐 크게 뭐 말할 거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수평은 맞췄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수직에 맞추는 게 맞아요. 지금 찍으신 것처럼 이런 게 맞고, 사실 뭐 여기서는 찍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또 렌즈도 287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망원으로 당기기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브로 촬영할 때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감성 컷들. 왜냐면 이런 메인이 이런 거 찍어주기 힘들거든요. 이런 게 사실 더 많아야 돼요. 지금 이 옆에서 찍어주는 것들은 한두 장이면 끝나요. 지금 뭐 두 장 찍으셔서 뭐 더 이상 크게 말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 정도만 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찍어주는 그 배경적인 것들을 더 많이 찍어주는 게 원래 서브의 입장에서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거 메인이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메인은 여기 정면에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꽃이 있으니까 이런 거 걸쳐가지고 찍어주는 게 이제 더, 그런 사진의 비중이 더 많아야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사진 고르기보다는 메인이 찍어준 그냥 정면 사진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환경적인 게 많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좀 포인트예요. 이게 만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이나 찍었잖아요. 이 작가가 찍어주는, 이 메인 작가가 찍어주는 모습을 5장이나 찍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작가님이 신랑 신부의 뭐 지인이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런 거는 한두 장만 있어도 돼요. 왜냐면 이 현장에 대한 설명을 찍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한두 장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인 작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내가 옆에 들어가서 찍어도 되잖아요. 옆에 가서 망원으로 당겨서 이 사람들의 더 표정을 옆에서 측면에서 찍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죠. 어차피 정면은 찍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를 왜 5장이냐 찍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은 차라리 옆에 가서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더 클로즈업으로 해서 찍었을 것 같아요. 뭐 구도는 근데 수직 수평은 엄청 잘 맞춰서 딱히 뭐 말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여기는 좀 기록 사진이라서 크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게 더 비중이 많아야 되고 많이 찍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는 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사진이 이제 좀 주고도 욕먹는 사진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지워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단 구도가 너무 애매해. 3분할도 안 맞았고, 뭔가 3분의 1 위치에 신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오른쪽으로 가로축도 애매하고 세로축도 애매한 거예요. 너무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변에 이 배경선이 3분의 1에 맞았냐, 그것도 없어요. 지금 이 세로 있는 기둥 하나만 3분의 1 선에 맞았고, 뭐 밑에 카페트도 당연히 틀어졌고, 뭐 의자도 다 틀어졌고, 이 액자도 틀어졌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맞으니까 이 사진이 엄청 애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운데에 놓고 찍은 건데, 그러니까 이 사진을 굳이 이걸 고를까, 이걸 왜 찍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거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구도 자체가 너무 중앙 중심이라. 그래서 사진 꼭 찍을 때 신부님이 만약에 물어봤어요. 이거 왜 찍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작가면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진짜 그냥 찍을 수 있으니까 찍었다, 내가 카메라랑 렌즈를 갖고 있으니까 찍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차라리 이런 사진은 이제 중앙에 딱 신부님이 들어가니까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사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지금까지는 크게 뭐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사실 이거 신부 대기실 사진 별로 안 봐드리는데 서브에 서브를 아서 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구도가 좀 별론데, 이 사진도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애매해요. 뭔가 애매해. 이 또 머리끝이 너무 조금 애매해. 이게 밑에가 여백이 밑에가 예쁜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에다가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병처럼 뭐 하나 튀어나왔죠. 일단 이거를 못 봤다는 것도 있고, 이런 거에서 디테일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뭐가 없고, 그러면서 신부님 드레스도 잘렸고, 드레스를 이렇게 애매하게 자를 거면은 차라리 확 들어가서 클로즈업해서 자르는 게 훨씬 낫고, 밑에 뭔가 공간이 뭐가 없는데 괜히 밑에가 여백이 있고 신부를 위로 올렸죠. 차라리 위가 더 넓은 게 더 넓어 보이고 배경이랑 같이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는 가로로 찍는 게 더 이쁜 게 아닌가. 제 느낌에는 가로가 훨씬 예쁠 것 같거든요. 꽃이랑 여기도 꽃이 있을 거고, 그러면 밑에 알아서 이상한 병 같은 거 안 나왔겠죠. 이런 것도 잘렸을 거고. 이거 자체가 좀, 이 중앙에 놓는 거 자체가, 중앙에 놓는 거 당연히 좋은데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밑에 쓸데없는 여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그 다음 사진, 이 사진도 뭐 다 똑같아요. 지금 이거 3장 전부 다 똑같고, 이런 거는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이 화분을 살리기 위해서 굳이 이 신부님이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도 같이 찍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의도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신부가 왼쪽을 보고 있어서 원래는 신부가 보는 방향에 시선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쪽에 여백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사진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여백이 더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꽃병이 잘리지 않게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찍었으면은 이거 반대 것도 하나 찍어놔야 돼요. 그렇게 찍어야 이제 상업사진은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 찍으면 안 되고 앞에 보는 거, 일반적인 것들도 무조건 하나는 찍어놔야, 그래야 나중에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피사체의 시선 방향으로 여백을 둔 사진도 찍어놔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사체 시선 방향이랑 맞춰서 그쪽으로 여백이 더 있는 것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3분할도 좀 더 맞추면 좋겠죠. 사실 이런 거 여기는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 이 밑에 여백을 왜 이렇게 두신 거지? 이 밑에가 뭐 예쁜 게 아니거든요. 너무 여기 틈도 없고 너무 좁아요.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답답해. 이 드레스가 지금 진짜 칼같이 딱 잘렸는데 이게 엄청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유가 너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또 정중앙에 정확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뒤쪽으로는 쓸데없는 여백이 또 너무 많은 거죠. 사진 좌측으로 필요 없는 여백이 너무 많고, 정작 중요한 피사체 시선 방향에 여백이 없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뒤를 살렸으면은 여기를 살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로 이 의자가 나오기 위해서 살렸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상업사진에서는 그럼 의자를 칼같이 차라리 자르고 이 앞에 드레스 있는 쪽을 살려야죠. 그것도 그렇고 이 아래쪽에 여백도 지금 또 남아 돌죠. 결국은 이게 너무 다 중앙 쪽으로 몰려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는데, 이럴 때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좀 아이 레벨로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차라리 그냥 위로 틸트만 해도 바로 바뀌거든요. 정말 쉬운 건데 이게 조금 습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있었고 지금도 보니까 있네요. 그 다음 사진들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한번 찍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찍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똑같죠, 결국은. 차라리 이렇게 가로로 찍는 게 여기는 훨씬 더 예쁜 장소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지금 이거를 정하지도 못하고 일단은 둘 다 찍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세로에 좀 더 집착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로 사진은 지금 6장인데 가로는 2장밖에 없었거든.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이렇게 찍어야죠. 그 다음엔 또 잘 찍었네 여기는. 근데 여기도 보면 뒤에 이 화분 같은 거 필요 없는데 그냥 다 잘라버려도 돼요. 샹들리에가 더 이쁘고 화려하고 중요한데, 이게 너무 중앙 중심으로만 움직이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넘어갈게요. 이런 거 그냥 가운데 센터. 이것도 보면은 사실 왜곡이 더 심해서 이거 내가 더 뒤로 가서 줌 땡겨서 찍는 게 맞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볼록하게 다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정면 컷을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평면적인 사진보다는 좀 입체감 있는 사진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사진들은 핸드폰으로도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뻔한 구도잖아요. 뻔한 가운데 놓고 그냥 찍는 거. 그나마 작가가 찍었다라고 보기에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관절을 자르지 않았다? 이거 말고는 사실상 크게 뭐 설명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 이거를 과연 상업사진에서 돈을 쓰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찍었으면은 넘어가줄까라는 게 의문인 거죠. 저라면은 한두 장은 괜찮은데, 여기서 찍은 게 이거 6장 이거 다 이렇게 찍었네? 그러면은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깝습니다. 이건 가까워요. 이거는 몇 밀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 화각에서 너무 가깝게 찍었어요. 이거 이렇게 찍느니 차라리 더 뒤에 가서 찍는 게 낫고, 아니면은 차라리 더 클로즈업해서 완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자르면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찍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지. 풀샷으로 찍을 거면은 무조건 뒤로 가야 돼요. 이거는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화각과 피사체의 그 거리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거는 훈련을 하면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있는 거 이 사진들도 보면은 지금 이 사진이랑 좀 전에 본 사진, 이 사진 두 사진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 도대체 뭐가 크게 안 다르냐라고 봤을 때 이 사진 그냥 제자리에서 줌 땡긴 거밖에 안 됩니다.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잘라 볼게요. 잘라서 이거 조금 키우면 되겠죠? 조금 키우면은 똑같은 사진이에요. 이거 똑같은 사진을 왜 2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제일 이해 안 되고,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고화소 카메라로 그냥 광각으로 그냥 다 때려서 찍어 버리는 게 나아요. 이 사진 2장만 딱 봐도 움직이면서 찍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지. 줌렌즈 제가 영상 올렸는데, 줌렌즈 영상에서 항상 말하잖아요. 줌 렌즈를 쓰면은 앞뒤로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287호면은 지금 28mm, 35mm, 50mm, 75mm 이렇게 렌즈가 4개가 있는데 굳이 왜 제자리에서 줌을 당기는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뒤로 몸이 움직여야지. 내가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걸 찍었는데 내가 좀 가까운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줌을 좀 풀었을 수는 있어요. 줌을 풀었으면은 뭔가 구도적으로 변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신 것처럼 그냥 일단은 크롭하면은 똑같은 사진이 되니까 이거나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사진은 다 똑같은 사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이제 이분의 습관이에요. 밑에 여백이 또 이렇게 있어요. 뭔가 애매합니다. 이게 또 3분할도 애매하고, 한번 보면은 갖다 놓고 보면 알겠죠? 뭔가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오른쪽 위로 더 피사체가 오게, 피사체가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아니면은 차라리 내가 그냥 차라리 틸트를 한다거나 위에서 아래로 약간 틸트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근데 사실상 밑에 이 밤색깔 바닥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예식장에 딱 사진만 봐도 위에가 훨씬 화려하고 예쁜데, 이걸 굳이 밑에 바닥을 살리는 게 나은가, 아니면 이제 위에 살리는 게 나은가 판단을 했을 때 저라면 위에를 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위에 피사체가 여기에 오도록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틸트를 해야겠죠. 하지만 난 무조건 바닥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틸트를 해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위치가 너무 애매해요. 이거를 맞추시는 것 같아. 이 피사체부터 밑에까지 여백이랑 위에부터 끝에부터 위에까지 여백을 이거를 어떻게든 좀 최대한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 피사체 중심부터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어쨌든 뭐 이건 앞에 뭐 서브 작가나 메인 작가가 있어서 못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만 넘어갈게요. 지금 이 사진도 일단 저건 앞에 사진은 거리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진도 거리가 문제. 이것도 가깝다. 이 사진도 보면은 이 위에 부분 헤드룸이랑 밑에 있는 아랫 부분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맞췄죠. 그리고 결국은 또 다 중앙에 있고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습관이에요. 가운데다가 그냥 놓고 찍는 습관. 그리고 이 밑에 피사체의 발끝에부터 아래 영역, 머리끝부터 위 영역까지를 동일하게 놓으려는 습관. 이거 습관 고쳐야 됩니다. 이분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게 중심이에요. 지금 이게 중심이라서 계속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진도 이런 사진이 엄청 많을 거고 이미 앞에 몇 장 보지도 않았는데 다 그렇게 됐었으니까 뭐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이 피사체 중심으로 이렇게 맞추니까 구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죠, 사실상. 이거는 뭐 행진하는 거 옆에서 찍었는데 사실 행진을 여기서 이렇게 5컷 이거 한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메인 작가가 있고 서브에 써보면은 좀 더 실험적으로 찍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가로로 찍었을 때 더 예쁠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옆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다른 시선이고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이에요. 저라면 그냥 그렇게 찍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가운데 있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앞에 전경에 사람이 있으면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차라리 더 가까이 들어가서 찍던지 이렇게 전경 흐림을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전경 흐림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전경 흐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딱 눈, 코, 입 이렇게 다 구별될 정도로 엄청나게 또렷하면은 사실 별로 안 예뻐요. 이게 엄청 훨씬 더 가까이 해서 좀 이렇게 뿌옇게 번지게 좀 뭐랄까 이게 앞에 있는 게 뭔지조차 정확히 좀 구별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오히려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는 거지 앞에 구분이 될 수 있으면은 이 앞에 있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시선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전경 흐림의 대상인 피사체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면 주인공의 시선 가기 전에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 자리 가서 찍었죠. 여기서 찍은 거나 여기서 찍은 거나 그나마 바뀐 거라면은 가로로 찍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거 소실점 구도입니다. 소실점 구도인데 소실점 구도가 이것도 애매한 거죠. 일단 노출은 뭐 시무 드레스에 맞췄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소실점 구도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소실점 구도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냥 가운데로 모인다고 해서 다 소실점 구도는 맞죠. 근데 소실점 구도가 돈이 되는 소실점 구도는 이제 또 다른 게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피사체가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당연히 돈이 되는 소실점 구도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명이 일로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이 환경적인 배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조건 신부가 주인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는데 구도 자체는 별로 엄청 밋밋하거든요. 이게 뭔가 임팩트가 있지 않아요. 소실점 구도는 엄청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임팩트가 하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임팩트 있게 만들려면은 이 위에 있는 샹들리에가 하나 둘3 개 그 다음에 이 문으로 여기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면은 꽃이랑 이렇게 친부가 오는 이 버진 로드가 있는데 그 버진 로드가 확실하게 이 각도가 커질수록 더 임팩트가 있어져요.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말하면 지금 그냥 촬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방향을 왼쪽으로 조금 더 트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틀었을 때 이 버진 로드 사진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롭이 되겠죠. 크롭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아마 바뀔 거란 말이야.
이 소시점이 왼쪽으로 더 포진이 되게 변경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우리 택배가 와가지고. 네, 이어서 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소실점 구도에서 그냥 가운데만 놓고 찍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극대화시키고 이 소실점이 더 쏠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가야 평범한 사진이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는 틸트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랑 좌우로 틸트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좌우 틸트만 이용해도 내가 조금만 틀었을 때 샹들리에의 이 사이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게 더 단계별로 가운데로 집중이 되게 쏠리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찍다가 그거를 알았으면은 뭔가 틸트를 하고 방법이 바뀌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갑자기 줌을 당겼죠. 줌을 당겨버리니까 위에 샹들리에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 연속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위에는 적어도 3개 다음에 문이 있었고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하나, 2개, 그거에다 문까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연속성이 끊겨버리니까 이 사진이 엄청 평범해지고 밋밋하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입체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나마 이거는 이제 신부가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선 좀 입체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진이랑 보면은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소시점 구도가 더 극대화가 되는 거고, 이럴 때는 그러면은 이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띄우냐라고 하는 건 내가 더 뒤에 가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틸트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틸트를 하게 되면은 샹들리에의 이 여기랑 여기가 훨씬 더 멀어지겠죠. 방향이 꺾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틸트를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움직인다거나 카메라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렌즈를 바꿔서 그 효과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로 사진보다는 이게 더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실점 구도에서는 소실점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끝이 보여야 돼요. 무조건 이 종착지가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이 밑에도 초들이랑 꽃들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끝이라는 곳이 보이면서 이렇게 향하는데, 그 중간에 신부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이 주인공이 되는 피사체는 소실점이 시작하는 부분 근처 가까이 왔을 때, 이 양초 있는데 왔을 때 찍었으면 가장 베스트였겠죠. 그쪽으로 왔을 때 가장 주인공으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구도라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뒤에 아무리 많아도 주인공이 되는 피사체가 앞에 있으면은 무조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소실점 구도 하나만으로도 활용하는 게 정말 다양하고, 그냥 소실점 구도니까 찍는다 이게 아니라 그 소실점 구도란 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돈이 되게 만들려면은 거기에도 이제 틸트랑 인물이 어디에 배치되었을 때 가장 극적인 효과가 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있는 세로 사진이 크게 임팩트 있지 않은 건 뭐냐면은, 신부가 크기 때문에 그냥 주인공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거는 소실점 구도가 정확히 말해서 망한 거죠. 뒤에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잘렸어요. 이렇게 하나, 2개, 3개 하다가 잘렸네? 그렇다고 여기도 잘리고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만약 이게 이어졌으면은 진짜 베스트인데 이어지지 못했으니까 좀 아쉬운 거고, 그럼 만약에 이걸 이어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찍었어야 했냐, 이것도 똑같이 카메라를 촬영하다가 살짝만 이렇게 틀어도 되는 거죠. 소시점 끝 방향이 보이게 최대한 틀리면은 소시점 끝이 조금만 보이더라도 이게 더 좋았을 법한 사진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신부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쪽 3분할 선에 위치할 수밖에 없겠죠. 사진이 틀어지니까. 근데 이것도 신부를 그냥 중앙에다 놓고 찍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신부는 가운데 있는 거고, 신부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소시점까지 딱 보였으면은 베스트인데 거기까지는 계산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정말 좋은데,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서브예요 사실. 왜냐면 메인은 정면에서 찍고 다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컷들을 찍고 있으니까 그거 못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브의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는 그런 좀 더 실험적인 사진들, 도전적인 거, 메인이 못 찍는 것들을 찍어줘야, 그래야 메인도 좀 이 사람이랑 함께 일을 했을 때 더 다양한 사진도 나오고 이렇게 좀 독특하고 멋있고 좀 개성 있는 사진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소시점 구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뭐 여기는 이제 뭐 이제 끝났죠. 소시점 뭐 그런 거 없죠. 다 끝났고 이런 거는 크롭할 때 아무리 이거를 좀 클로즈업해서 찍는다고는 하지만 아니 이 앞에 뭐 있다고 도대체 여기를 여백을 남겨놓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이 앞에 왜 남겨놓은 거죠? 아니 왜 굳이 이 장인어른 얼굴을 다 잘라 먹으면서 이 앞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이거 왜 찍었냐라고 신부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나는 설명 못할 것 같아. 그나마 굳이 설명하자면은 이거 신부 시선 위치가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해야 된다 라고만 설명을 하지만, 그럴 거면은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찍어야지. 그냥 이러면은 설명이 되지, 딱 집중이 되는데 근데 이게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괜히 찍어서 보여줬다가 컴플레인 걸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 크롭해서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찍었는지 아시냐면은 그냥 가운데 초점 놓고 찍다 보니까 연사로 때리다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뭔가 광각으로 이렇게 넓게 찍다가 갑자기 그래도 클로즈업 필요할 것 같아.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당긴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위에 있는 사진 이거 확장해서 크롭하면은 똑같이 이거 됩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 자리에서 좀 당겼을 거 뻔하기 때문에 앞뒤로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똑같아. 그리고 이거랑 이것도 똑같죠. 이렇게 클로즈업 했다가 다시 또 좀 풀었지. 그냥 내가 몸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엄청 애매해지는 거예요. 지금 거리가 망원일 때는 사실 거리에 대해서 감각이 잘 없어지거든요. 망원이 사실 그래서 훨씬 쉬워요. 광각이 훨씬 어려운데 지금 갑자기 망원에 최적화된 거리에서 찍다가 갑자기 그냥 그 자리에서 줌만 풀어가지고서는 제자리에서 찍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엄청 애매해진 거예요. 이거는 화각에 대해서 피사체까지 거리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워요. 이것도 가깝고 답답해. 내가 광각으로 이렇게 망원으로 찍다가 광각으로 바꿔서 찍을 거면은 차라리 무조건 뒤로 3발짝 4발짝 이상 뒤로 가서 찍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덜 답답함이 느껴질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답하다라는 그런 표현 말고는 크게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가깝고 답답하다. 이거를 그럼 수치상으로 뭐가 도대체 안 답답한 거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 화각별로 해서 나부터 피사체까지 이 들어왔을 때 답답해지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거리를 제가 좀 수치화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 화각별로 뭐 중요한 메인 화각만 하면 되겠어. 24, 35, 50 그거랑 이제 광각으로 가야지. 16, 24, 35, 50 뭐 그 정도만 하고 망원부터는 또 쉬워진단 말이에요. 망원부터 쉬워지니까 한 85까지만 한 다음에 그 다음 망원은 거의 뭐 크게 뭐 망원은 거리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각 쓸 때 이 거리 엄청 잘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지금 신부 뒤에 드레스 잘렸죠? 이 사진도 아까랑 똑같이 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해서 좀 그렇지만 동일합니다. 이 신부 머리 위에서부터 여백이랑 발끝에부터 밑에까지 여백이랑 또 이거를 맞추느라 신부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3분할도 안 맞고 3분할 왼쪽 3분할만 맞고 애매하게 드레스 다 잘려가면서 신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입은 습관이에요.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만 본다. 뭐 다음 사진, 이 사진도 똑같죠.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일해요. 이거는 진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상업사진으로 할 거면 상업사진은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찍을 거면은 진짜 이거를 극단적으로 완전 위에 조금 밑에 조금 나가지고서는 뭐 패션 스트릿 찍을 때는 그렇게 찍는 경우 있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웨딩에서는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야 훨씬 낫지. 훨씬 예쁘지. 지금 이 사진들이랑 지금 이 사진이랑 봐봐요. 이 사진 뭐 앞에가 어두워서 그렇지만 노출이 안 맞아서 그렇지, 이거 제외하고는 이런 게 훨씬 더 여유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진도 잘못된 거를 굳이 꼽자면 이 앞에 이 오른쪽에 꽃 같은 거 치워버리고 싶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전경 흐림을 찍을 때 이게 흐린 것도 아니고, 전경 흐림을 찍을 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앞에 이게 예쁘게 걸칠 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깔끔하게 하는 게.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얼굴 보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더 확 들어가서 망원으로 당겨야 되는데 뭐 상황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찍었다라고 밖에 이해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크롭 자체가 이상하게 됐죠. 이거를 이건 왜 이렇게 찍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굳이 찍자면 신랑을 여기 3분의 선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신부는 그럼 왜 잘랐냐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애매한 거죠. 신부가 그러면 신부도 여기까지 와야지. 지금 혼자만 찍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찍어주는 건데, 그게 아니면 차라리 내가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신부 뒤에서 이렇게 가로 찍던지 세로 찍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부를 왜 잘랐냐라고 이거 물어봤을 때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잘랐을 때도 너무 애매해. 이게 차라리 몸이 좀 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 팔 딱 시작되는 부분부터 잘라가지고 너무 위태위태하게 잘랐어. 이거 너무 크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다 해서 이 사진이 예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사실 가로로 찍었으면은 전혀 문제 없을 사진이고 그 각도예요.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건 이제 잘 찍었죠. 기본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구도 잘 맞춰서 안전빵으로 잘 찍은 거고, 이런 거는 만약에 메인으로 찍어도 무조건 무조건 찍어줘야 되는 사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3분할 최대한 맞춰서 이 안쪽을 조금 들어와도 수평이 이제 좀 맞아 보이고 좌우 대칭이 맞아 보이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당연히 잘 찍은 거고, 이것도 또 가운데 그냥 놓고 찍었고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차라리 이렇게 찍어야 더 무난해요. 이런 것들 잘 찍었고, 여기서 찍을 때가 좀 이제 문제구나. 자, 이거를 한번 보면은 이분의 특징이 동일해요. 제가 좀 전에 말했는데 이거는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이거랑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반문을 많이 하시고 도대체 이게 뭐가 똑같냐라고 하실 텐데, 이 사진 확대하면 위에 사진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줌만 땡겼고, 어쨌든 그럼 이 사진의 문제점을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겠죠. 일단은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확장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놓고 이거를 차라리 제가 크롭을 해볼게요. 위에 딱 이 사이즈 맞춰서 여기도 자를게요. 앞에도 이만큼만 보이게 잘라버리면은 이거랑 사실 똑같거든요? 이거랑 뭐가 달라?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똑같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줌만 당겼으니까. 이게 사실 제일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광각으로 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 75고 이게 뭐 28일 수도 있고, 자, 메타 본 김에 그냥 데이터 한번 봅시다. 메타 데이터 보면은 75mm, 위에 거 75mm고 밑에 게 39mm인데 75랑 39mm의 렌즈 화각을 동일한 장소에서 그 거리를 맞추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니까 똑같은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까 몸이 안 움직이겠다라는 증거 자료가 이제 사진으로 나오는 거고, 그 75로 당겼을 때 괜찮은 자리에서 광각으로 찍어봤자 그 화각에 대한 거리가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더 뒤로 가서 찍어야 답답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찍으니까 답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지금 뭐 시선 방향이 이쪽에 여백을 둔 건 맞는데 밑에 드레스가 진짜 간당간당히 거의 다 잘렸어. 솔직히 말해 잘렸다고 봐도 뭐 무방하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랑 신부의 3분할이 정확하게 이쪽에 위치했냐 이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거를 위치시키면서 이거 차라리 이렇게 올리면서 이 밑에 그냥 잘라버리는 게 더 사진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사진이 그냥 차라리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조금 더 잘라줘야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이게 오히려 낫지. 지금 애매하게 지금 드레스 이쪽도 애매해, 뒤에도 애매해, 다 간당간당 답답하게. 근데 차라리 이렇게 크롭을 시켜버리면은 드레스 밑에가 가늠이 안 되니까 신부가 키가 커 보이기도 하고
신부 드레스가 엄청나게 넓구나 화려하구나 이런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찍으면은 애매한 거죠.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근데 뭔가 만들어 보고자 이 자리에서만 또 내장 연사를 때렸으니 별로 재미가 없는 사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사실 더 뒤에 가서 찍어야 돼요. 뒤에 가서 밑에 여백, 위에 여백을 당연히 더 줘야 되고, 이 상황에서 뒤로 한 5발자국만 더 가서 찍었어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이 뒤에 뭐 기둥이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면은 뭐 한 2장 정도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당겨서 찍어야 돼요. 사실 그게 맞다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다고 봐요. 상황 설명한 것도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것도 그나마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서는 여기 앞에 또 신랑 손가락이 잘리고 있단 말이에요. 잘려서 안 잘리게 찍어야겠다 해서 좀 줌을 풀었어요. 일부러 풀었는데 다시 또 잘랐어. 이거는 상황 설명을, 이게 상황 설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찍어야 여기서 A컷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포인트를 모르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더 뒤로 가서 망원으로 당겨서 찍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신부랑 신랑이랑 사진을 찍을 때 이 원근감이랑 화각이랑 또 엄청 중요한데, 원근감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찍는 위치랑 신부가 신랑보다 더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커 보이죠? 커 보이니까 그 커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줌 렌즈를 쓰면 어떻게 되냐, 내가 뒤로 가면은 신부 크기는 당연히 줄어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줌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랑 얼굴이 커지는 거죠. 줌 렌즈 쓰는 이유가 배경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저 멀리 있는 배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둘이 붙어 있어도 이 둘 사이에 얼굴 크기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도 줌 렌즈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신부가 나와 가까우면은 내가 더 최대한 뒤로 가서 줌 렌즈를 쓰면 신랑이 그만큼 커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반대로 여기서 광각으로 들이댔다 그러면은 광각에서는 둘 사이의 거리가 좁아도 훨씬 더 극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뒤로 가서 찍었었어야죠. 뒤로 가서 줌을 당겨서. 사실 그게 사실 맞아요. 어쨌든 여기선 줌 렌즈를 쓰는 게 맞고, 여기서 잘못한 거는 이 신랑의 손목을 잘랐다. 그게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인 거고, 광각을 쓸 거면은 광각 쓸 때도 더 뒤로 가서 솔직히 더 찍었어야 맞죠. 어쨌든 뭐 위에 사진은 그냥 그렇게 설명만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도 크롭이, 이거를 앞에 크롭을 할 때 너무 애매해요. 간당간당해. 약간 선타기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좀 하면 안 될 정도로 딱 그 정도만 하고 있어서, 서브라서 자리 잡는 게 쉽진 않겠지만, 여기도 사실 이 앞에 꽃 지금 치워버리고 싶거든요. 저만 그런가? 나만 느끼는 느낌인가? 이 앞에 이거 도대체 이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서 그냥 신랑 신부 앞에 보고 있고, 뒤에 혼주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막 이렇게 해서 앞에 초점 맞은 거 하나, 뒤에 초점 맞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렉포커스 이용해서 그렇게 좀 스토리를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사진 본 지가 엄청 많거든요. 물론 그거 메인이 찍긴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한 사진이란 말이에요. 왜 안 찍었지? 이 앞에 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앞에 꽃이 예쁜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나면 되지. 상황 설명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가던가, 지금 이렇게 찍던가. 그게 엄청,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건 아까 그 원근감 거꾸로 된 설명인데, 신랑이 가까우면은 이럴 때는 이제 광각을 쓰는 거죠. 그래야 신부가 더 여성스럽게 보이면서 훨씬 작아지잖아요. 둘 차이가 조금 나니까. 이럴 때는 이제 망원을 쓰면은 신부 얼굴이 확 다가온단 말이에요. 비율이. 지금 이 사진이랑 이 사진 딱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원근감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은 완벽하게 다른 사진이에요.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왼쪽처럼 신부 기준에 맞춰서 크롭을 해볼게요. 58mm 광각은 아니니까 58이랑 75랑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신랑의 코 위치를 보면 정확하게 알 거예요. 신랑 코가 지금 여기는 티아라에 맞아 있고, 이거는 신부의 머리 중심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얼굴 차이가, 크기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각이 어쨌든 그만큼 신부가 커졌다는 거라서 망원으로 당겼을 때 신부가 커 보인다는 거죠. 뒤에 배경이 다가오니까.
이 신랑 코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그러면 신부 얼굴 크기를 비교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것만 봐도 100% 보입니다. 신랑이 앞뒤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게 렌즈 화각 차이로 인해서 생긴 효과예요. 그렇죠. 그런 걸 훨씬 좋아하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신부가 만약에 신랑을 보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시선 이동을 그렇게 일부러 시킬 수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부를 어쨌든 더 여성스럽게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이 막 왕 커지게 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아니면은 뭐 둘 사이 키 차이가 엄청나게 커서 일부러 이렇게 줌 렌즈를 활용해서 당겨오는 그런 변수가 있는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신부가 이렇게 훨씬 작아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이쁘죠. 어쨌든 이거를 2장 찍고 땡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사실. 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고 계시란 거예요. 이분이 막 정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줌렌즈 활용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조차 이렇게 차이가 난다. 58, 75 겨우 이 차이인데도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배경에 써먹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둘이 상황이 있을 때 얼굴 크기가 다를 때 그걸 조절하는 방법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런 게 다른 거고,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아래 머리 위에부터 여백이랑 발 아래부터 여백이랑 또 동일하게 맞추려다 보니까 사진이 너무 애매해진 거고, 이게 뭐 수평 안 맞췄으니까 이거는 뭐 바꾸면 되지만 애매한 사진이고,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지금 드레스 이 베일 잘리게 하는 게 사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차라리 세로로 찍는 게 오히려 더 낫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클로즈업 해서 찍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백이 이것도 좀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이 드레스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피사체 이 사람 한 명의 키를 가늠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습관인 것 같아. 이런 거 뭐 줄에 이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것도 여기서 지금 이 사진은 3장을 찍고 이거는 1장을 찍었는데, 사실 여기서 메인이 이런 사진은 엄청 실험적인 사진이에요. 이게 오히려 좀 안전하게 가는 거고, 이 사진은 괜찮은데, 이 실험적인 사진을 과연 3장이나 찍었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뀐 것도 없고, 이 사진을 한번 파악해보면 28mm잖아. 28mm는 사진에서 렌즈가 왜곡이 어디서 제일 생기겠어요? 광각에서 제일 많이 렌즈 왜곡이 생기고, 그리고 렌즈 왜곡은 주변부에서 제일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주변부, 이 가운데 중앙이 아닌 나머지 주변부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는데, 근데 신부를 또 이 중앙에서 벗어나는 위치에 놓으면서 밑에까지 또 내려버렸네. 근데 신랑은 그래도 얼굴 위에 조금 일부라도 이 네모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쪽으로 갈수록 왜곡이 줄어드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다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늘어지면은 이거 보정하기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잘못 찍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렌즈 왜곡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 지금 28mm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찍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틸트가 잘못됐죠. 밸런스 완전 무너지고, 이거는 틸트가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왼쪽으로 돌려서 찍어야 돼요. 지금 여기 줄에 얼굴 지금 나올 필요도 없고, 여기 완전 다 필요 없는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 잘라서 여기 빛이랑 살리면서 왼쪽 아래로 틸트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결국 사진이 나오게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굳이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나머지 부분이 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둘의 중심이 뭐 이쪽으로 왔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나머지 채워지게 만들어줘야 이게 괜찮은 건데, 네, 이거는 잘못 찍은 거예요. 이거는 찍어주고 욕먹는 사진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안 되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이제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갔어요. 뭐 서브라서 가능한 거긴 한데 조금 극단적이긴 해요. 안전하게 찍는 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맞는데 그럼 여기도 열로 와야지,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위에 사진은 맞아요. 이게 와이드로는 그냥 뭐 한두 장 찍어 놓고 그러고 그냥 클로즈업을 찍는 게 훨씬 예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니까
굳이 세로로 찍는다면 이거를 여기 있는 둘을 여기까지 당겨 와야 그래야 시선 이동도 이렇게 맞고. 그런데 여기 너무 극단적인 위치에 놨고,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로 찍는 게 훨씬 예쁘죠. 이거 가로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늘어나, 사진이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사진이 돼서 여기도 뭐 3분의 1 맞춰서 이 오른쪽에 이 검은색 선까지 포함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3분의 1 맞추고 여기 3분의 1 맞췄을 때 가로 찍었을 때가 더 좋은 거지. 세로로 찍을 거면 적어도 이것까지 하나는 오고 가로로 찍어 놓은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것도 거리가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이거 여기까지 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소실점 구도랑은 달라요. 소실점 구도는 그 선들이 보여야 돼요. 이 소실점을 설명하는 선들이 보이고 딱 끝까지 가야 되는데, 소실점으로 봐서 만약에 이 옆에 있는 이게 소실점이 되기에는 좀 애매해요. 이거 너무 평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소실점이 되기엔 좀 애매하고, 어쨌든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가깝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또 가까운 것들, 여기서 이제 엄청 이 세로 사진에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하시는 건데, 이것도 엄청 극단적이죠. 보기만 해도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고, 그나마 이게 좀 안정적이긴 한데, 이거 가로가 무조건 예쁘죠. 왜냐면 위에 뭐 없고 아래도 뭐 없으니까 가로로 찍으면은 이 빛 들어오는 거랑 완벽하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서 가로로 안 찍었나, 사실 저는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본식은 진짜 세로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 한정적이긴 해요. 제가 맨날 인스타그램에 세로 사진 올리라고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본식은 가로 포맷으로 찍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가로가 더 안정적이고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죠. 세로는 진짜 조심해서 세로는 정말 딱딱딱 잘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로로 찍기 어렵기 때문에 세로로 잘 찍으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하지만 쉽진 않아요. 다른 정말 메이저급 업체들이 세로로 어떻게 찍었는가 한번 보면 그나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극단적인 구도가 너무 심해. 3분할이 아니라 완전 이 왜곡의 끝으로 넣어버렸어요. 끝으로. 이게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 빛을 중심으로 뭔가 대칭을 맞추는 느낌은 있는데, 대칭 맞추는 건 뭐 한두 장으로 되고, 이 두 장은 그렇게 대칭 맞췄으면은 두 장은 좀 안쪽으로 모아서 틸트해서 움직여서 와야지.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이것도 굳이 막 이렇게 클로즈업? 그래서 뭐 두 장이니까 넘어갈게요. 저라면 이 풀샷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세로가 뭔가, 세로가 어려운데, 어려운 거를 어떻게든 좀 많이 도전해 보시려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것도 뭐 비슷한 반대 그냥 똑같아요. 지금 이거랑 자리만 바뀌었지 거의 뭐 똑같다고 봅니다. 그나마 이건 가로로 됐으니까 훨씬 낫죠. 이것도 지금 드레스가 차라리 다 나온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뭐 카메라 렌즈 화각이 한계일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보면 뭐 밑에 있는 여백이랑 위에 있는 여백 뭐 동일하니까 자꾸 했던 말 또 해봤자 재미없겠죠. 넘어갈게요. 동일하고, 이거는 수평을 맞추는 게 낫습니다. 그나마 여기 가서는 가로가 좀 많아졌네요. 세로가 이것도 봐봐요. 밑에 있는 여백이랑 위에 있는 여백도 맞추려다 보니까 또 이상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3분할도 안 맞고 센터는 맞는데, 센터랑 뭔가 시선 이동은 맞는데 밋밋한 사진이 되는 거예요. 재미없는 사진들이. 오히려 이 그림자를 확 극대화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차라리 이런 게 여기서 그나마 좀 변화가 있었네요. 망원 땡기면서 렉포커스를 썼죠. 그나마. 근데 여기서도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일단 이 사진은 망했고, 이 사진이 그나마 나은데 이거는 드레스가 너무 많이 잘렸고, 이거는 그나마 덜 잘리면서 3분할 선으로 그나마 중심으로 오긴 왔죠. 이거 찍고 여기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스스로가 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찍고 나서 여기서 하나 더 찍고 좀 뭔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그나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수평을 왜 틀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거는 주면 안 돼요, 사실. 이것도 가까워요. 이것도 가깝고, 다 가깝고,
뭐 메인 작가 있어서 가깝다라고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이것도 똑같죠? 드레스 발 끝부터 밑에 여백, 머리 위에 여백, 이 맞추는 이 이상한 습관,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이거는 뭐 무난하고 넘어갈게요. 무난하고 여기도 뭐 똑같습니다. 위아래 맞추는 거 드레스 다 잘려가면서 드레스 뒤에 잘리는 거는 못 보고 이것만 맞추는 거죠. 그죠. 그 행복한 집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건 아마 근데 메인 찍으니까 일부러 뭐 다른 각도에서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메인 자리에서 선 게 아니라서,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본식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건 뭐 그냥 무난한 것들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뭐 무난하고, 여기서 뭐 구도 논할 건 아니고. 이게 신부 뒤에 여백이 너무 없다. 이 드레스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흔들려요. 사진을 지금 여기서부터 그냥 제자리에 서서 연사로 때리는데 뭐 당연히 앵글의 변화 당연히 없고, 일단 앵글의 변화 자체가 사진에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거 로우 앵글인데 입퇴장 때만 로우 앵글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 로우 앵글이 거의 존재하지 않죠. 이것도 이제 소실점 구도에 관한 건데, 이게 좀 이것도 이제 더 극대화할 수 있었다라면은 광각으로 해서 소실점 끝을 여기 배치한 건 잘했어요. 근데 이게 위에 샹들리에까지 나오게, 여기처럼 이렇게 좀 나오게 해서 딱 하면은 훨씬 더 좋았을 때, 이게 조금 아쉽다. 차라리 친부가 이쪽으로 더 오게 하고 오른쪽 더 여백을 두지.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소실점 구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소실점 구도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사진처럼 이게 여기 선은 일직선이 되면은 소실점이 가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안 보여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고, 이 오른쪽에서 오는 이 소실점이 가는 게 보여야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 각도가 지금 이렇게처럼 너무 섰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직선일 때 이 각도가 커질수록 그 소실점은 극대화가 돼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멀다가 좁아지는 건 이제 성립을 했고, 뒤에 끝이 보인다는 걸 성립을 했는데, 이 각도가 너무 서니까 소실점 구도가 좀 힘이 사라졌죠. 원래는 여기랑 선을 3개나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선을 못 살렸고, 일단 여기를 하나 죽여버렸잖아요. 죽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드레스 때문에 또 안 보여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거 더 뒤에서 광각으로 찍는 게 훨씬 예뻤죠. 왼쪽 뒤로 와서 광각으로 찍었으면은 이거 살고 다 살았을 거예요. 신부 주인공을 딱 보이고. 이걸 또 이 자리에서 또 세로로 찍으려니까 당연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뭐 뽀뽀하는 거. 여기서 로우 앵글을 진짜 몇 번 안 쓰시네. 앵글 바꾸는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몇 번 쓰고, 이런 건 넘어갈게요. 단체 사진 이런 거 뭐 크게 의미 없고. 부캐도 이거 어차피 부캐 메인이 찍잖아요. 부캐 던질 때 이 받는 사람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거를 저라면은 일단은 던져주는 사람, 신부가 어쨌든 주인공이니까 부캐 받는 사람 뒤에서 망원으로 때려서 신부 얼굴을 먼저 잡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서브라면 어차피 메인이 정면에서 찍고 있으니까 신부 위주로 한번 찍고, 그러다가 부캐 한 번 더 던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잡는 사람을 찍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잡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비중을 둬서 그만 찍을 수 있고, 뭐 저랑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 번을 찍는다고 하면 저는 신부를 찍을 것 같고, 2번을 찍을 수 있으면 둘 다 찍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서브니까 메인은 어쨌든 내가 여기서 실수해도 다 찍어줄 겁니다. 정면에서 다. 근데 당장의 웨딩의 주인공은 신부님이기 때문에 신부 위주로 해서 클로즈업해서 찍을 것 같고, 굳이 여기서 이 애매한 광각으로 이렇게 찍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여기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 네. 사이드에서 찍은 거고, 뒤에는 뭐 그냥 행사, 네, 그냥 인증샷이니까 나머지는 네,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네,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일단 앵글 변화가 없고,
근데 앵글은 솔직히 말해서 나중 문제고 구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구도를 사실 이해하기 전에 렌즈 화각별, 피사체와의 거리 이게 무조건 1순위에요.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렌즈 화각에 대해서 거리감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기본 구도를 익혀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정석대로만 찍어보고 나서 정석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앵글, 틸트를 이용해서 응용을 하는 건데, 일단 이 기본적인 것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노출은 솔직히 말해서 뭐 나중에 대한 나중 얘기라서 굳이 뭐 여기서 말 안 하겠어요. 막 말도 안 되게 막 어둡고 막 튄 것들을 막 크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진 자체만 봤을 때 촬영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일단 당장 이해가 없고, 그리고 본식에서 과연 신부님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그건 이제 스토리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도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라면은 내가 서브의 위치에서 어떤 걸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거 해서 이거를 고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다 가능해요. 앵글 틸트는 하려면은 좀 많이 멀었고, 이건 나중에 관한 응용이고, 응용. 이 위에는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건 먼저, 이거를 굳이 뭐 본식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면서 연습을 하고 나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이 크리틱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